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매일 준비하는 모든 분석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정리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별 핵심 포인트와 함께 조합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BO 첫 번째 경기 KT와 한화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KT는 이번 시즌 41경기에서 24승 1무 1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 4리입니다. 시즌 순위는 여전히 1위지만 최근 홈에서 한화에게 연패를 당하며 흐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 41경기에서 20승 2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6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5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 1리입니다. 원정에서는 14승 7패로 상당히 강하고 최근 타선 흐름은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편입니다. 양팀 선발을 보겠습니다. KT 선발은 매트 사워입니다. 이번 시즌 8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5월 2경기에서는 11이닝 8실점으로 아쉬운 내용을 남겼습니다. 한화 선발은 류현진입니다. 이번 시즌 7경기에서 4승 2패, 평균 자책점은 3점대 중반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4승 무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으로 강했고 최근 키움전과 기아전에서도 연속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양팀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KT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1무 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이지만 평균 실점이 6점대 초반까지 올라왔고 팀 타율은 3할 7리입니다. 타선은 나쁘지 않지만 마운드가 버티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한화는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8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3할 3푼 1리입니다. 최근 KT 원정 2연전에서도 5대3, 10대5로 연승하며 타선 집중력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KT가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수원 2경기는 모두 한화가 가져갔고 한화 타선이 KT 마운드를 계속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KT가 시즌 순위는 앞서 있지만 최근 흐름은 한화 쪽이 훨씬 좋습니다. 류현진의 원정 안정감, 한화 타선의 폭발력, KT 마운드의 최근 불안까지 감안하면 한화가 다시 한번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류현진이 선발로 나서는 만큼 전날처럼 난타전보다는 실점이 조금 줄어드는 흐름도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한화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두 번째 경기 삼성과 기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41경기에서 24승 1무 1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9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흐름이 좋고 마운드 안정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아는 이번 시즌 42경기에서 20승 1무 2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7리입니다. 최근 흐름은 5승 5패로 기복이 있고 원정에서는 9승 13패로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양팀 선발을 보겠습니다. 삼성 선발은 최원태입니다. 이번 시즌 7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4월에는 흔들린 경기가 있었지만 5월 2경기에서는 12이닝 대 1실점으로 확실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아 선발은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즌 7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은 6점대 후반입니다.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유형은 아니고 피안타와 볼넷이 많아 초반 출루 허용이 변수입니다. 양팀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삼성은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2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9리입니다. 타선보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마운드 안정감입니다. 기아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8리입니다. 타격 흐름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삼성과 비교하면 선발과 불펜의 안정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2승 2패로 팽팽합니다. 최근 대구 2연전도 1승 1패로 나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아가 맞대결에서 쉽게 밀리는 팀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는 선발 흐름에서 삼성 쪽이 더 안정적입니다. 최원태가 5월 들어 살아났고 삼성은 최근 실점 억제력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아는 김태형이 초반에 흔들릴 경우 불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삼성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세 번째 경기 SSG와 LG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SSG는 이번 시즌 41경기에서 22승 1무 1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9리입니다. 최근 마운드 실점은 많지만 타선은 꾸준히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는 이번 시즌 41경기에서 24승 1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9리입니다. 순위는 3위권이지만 최근 10경기 흐름은 4승 6패로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팀 선발을 보겠습니다. SSG 선발은 김건호입니다. 이번 시즌 8경기에서 5승 무패, 평균 자책점은 3점대 중반입니다. 승운뿐 아니라 경기 운영도 안정적이고 최근 KT전에서도 5이닝 1실점으로 좋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LG 선발은 임창규입니다. 이번 시즌 8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5월 2경기에서는 11이닝 대 2실점으로 좋아졌지만 원정 평균 자책점이 6점대 초반이라는 점은 부담입니다. 양팀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SSG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6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6리입니다. 실점은 많지만 최근 LG전 4대3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LG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6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1, 2입니다. 최근 원정에서 수비와 마운드가 흔들리며 접전 운영이 조금 불안합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LG가 4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다만 어제 경기에서는 SSG가 홈에서 4대3으로 첫 승리하며 분위기를 끊어냈고 이번 경기는 선발 매치업에서 SSG가 밀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LG가 시즌 맞대결에서는 우위지만 최근 흐름과 선발 안정감은 SSG 쪽도 충분히 볼만합니다. 김건호가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SSG 타선도 홈에서 득점 생산력이 있습니다. LG는 임창규가 버텨야 하지만 원정 변수와 최근 팀 실점 흐름이 부담입니다. 이번 경기 SSG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네 번째 경기 두산과 롯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42경기에서 19승 1무 2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도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1, 2입니다. 최근 롯데전에서 10대9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마운드 실점이 계속 많다는 점은 불안합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40경기에서 16승 1무 2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9리입니다. 순위는 낮지만 최근 타선 흐름은 두산보다 더 살아있고 잠실 원정에서도 연속으로 많은 안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팀 선발을 보겠습니다. 두산 선발은 최승용입니다. 이번 시즌 8경기에서 1승 4패, 평균 자책점은 5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기아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10경기 기준 평균 자책점은 5점대 후반이고 볼넷도 많은 편이라 안정감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롯데 선발은 엘빈 로드리게스입니다. 이번 시즌 8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은 5점대 초반입니다. 5월 들어 실점이 늘긴 했지만 원정에서는 2승 무패에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으로 홈보다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두산은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4리입니다. 직전 롯데전에서 10점을 냈지만 최근 전체 타격 흐름은 꾸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롯데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도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 7리입니다. 승패 흐름은 아쉽지만 타선만 놓고 보면 두산보다 더 적극적으로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두산이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맞대결에서는 5대6, 10대9로 모두 접전이었고 롯데 타선이 원정에서도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산이 홈 이점은 가지고 있지만 선발 안정감과 최근 타격 흐름을 함께 보면 롯데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두산 최승용은 실점 변수가 있고 롯데는 최근 잠실 원정에서 안타 생산력이 좋았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초반만 버텨준다면 롯데가 타선 힘으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롯데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마지막 경기 NC와 키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NC는 이번 시즌 41경기에서 18승 1무 2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도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3리입니다. 최근 키움전에서 9대2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홈에서 다시 타선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키움은 이번 시즌 42경기에서 15승 1무 2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2푼 5리입니다. 원정에서는 5승 16패로 많이 약하고 최근 득점력도 계속 낮은 편입니다. 양팀 선발을 보겠습니다. NC 선발은 라일리 톰슨입니다. 이번 시즌 2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아직 표본은 적지만 직전 롯데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에도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 투수입니다. 키움 선발은 박준현입니다. 이번 시즌 3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은 2점대 중반입니다. 수치 자체는 좋지만 볼넷이 많고 원정 등판 데이터가 없는 점은 변수입니다. NC 타선이 초반부터 출루를 쌓는다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팀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NC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1리입니다. 마운드 실점은 다소 있지만 최근 키움전처럼 타선이 한번 터지면 경기 흐름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키움은 최근 10경기에서 3승 1무 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2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1할 9푼 3리입니다. 타선 침체가 가장 큰 문제이고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 기대치가 더 낮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키움이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기는 NC가 9대2로 크게 승리했고 NC는 키움 상대로 평균 타율 2할 6푼으로 나쁘지 않은 공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키움의 선발 박준현이 수치상 나쁘지 않지만 팀 타선과 원정 흐름이 너무 약합니다. NC는 라일리 톰슨이 큰 실점 없이 버텨주면 경기 운영이 가능하고 키움의 최근 득점력이 낮아 전체 득점도 크게 열리기보다는 NC 쪽 흐름으로 조용히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NC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첫 번째 경기 니온햄과 세이브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니온햄은 이번 시즌 43경기에서 21승 2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8리입니다. 홈에서는 11승 8패로 괜찮은 흐름이고 최근 마운드 안정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세이브는 이번 시즌 42경기에서 23승 1무 1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9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흐름은 매우 좋지만 직전 니온햄전에서 4대5로 패하며 상승세가 한번 끊겼습니다. 양팀 선발을 보겠습니다. 니온햄 선발은 기타 야마 겐지입니다. 이번 시즌 6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은 1점대 후반입니다. 특히 5월 2경기에서는 17이닝 무실점으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줬고 오릭스 상대로도 연속 호투를 기록했습니다. 세이브 선발은 와이넌스입니다. 지난 시즌 데이터가 없고 최근 등판 기록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이브가 최근 흐름은 좋지만 선발 표본이 없는 투수가 나오는 만큼 경기 초반 안정감은 조심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양팀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니온햄은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2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입니다. 타선이 폭발적이진 않지만 선발과 불펜이 실점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세이브는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2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 1리입니다. 최근 흐름만 보면 세이브가 더 강하지만 이번 경기는 선발 변수에서 니온햄이 더 안정적입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4승 4패로 팽팽합니다. 어제 경기는 니온햄이 5대4로 승리했고 이번 에스컨필드에서는 서로 승패를 주고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이브의 최근 상승세는 무시할 수 없지만 이번 경기는 선발 매치업에서 니온햄 쪽이 더 믿을만합니다. 기타야마는 5월 들어 실점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니온햄은 홈에서 경기 운영이 나쁘지 않습니다. 세이브 선발 와이넌스의 데이터가 부족한 점까지 감안하면 니온햄 쪽으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니온햄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두 번째 경기 라쿠텐과 소프트뱅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라쿠텐은 이번 시즌 40경기에서 18승 1무 2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4리입니다. 최근 홈에서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시즌 39경기에서 19승 2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4리입니다. 전체 전력은 나쁘지 않지만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흐름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양팀 선발을 보겠습니다. 라쿠텐 선발은 마사루입니다. 이번 시즌 2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은 3점대입니다. 4월 지바롯데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좋았지만 5월 세이브전에서는 3이닝 3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소프트뱅크 선발은 유우키입니다. 이번 시즌 2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은 1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지바롯데전에서 5이닝 2실점, 라쿠텐전에서는 5이닝 무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양팀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라쿠텐은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2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2리입니다. 득점력은 크지 않지만 최근 홈 3연승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리입니다. 최근 라쿠텐 원정 2경기에서 모두 패했고 마운드와 타선 모두 흐름이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라쿠텐이 6승 5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특히 최근 2경기 모두 라쿠텐이 6대3, 4대3으로 승리했고 홈 맞대결에서는 라쿠텐 타선이 필요한 득점을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흐름은 라쿠텐이 좋지만 선발 매치업만 놓고 보면 소프트뱅크도 충분히 반등 여지가 있습니다. 유우키가 라쿠텐 상대로 이미 좋은 투구를 했고 소프트뱅크 타선도 장타력은 살아있는 편입니다. 라쿠텐 역시 홈에서 득점 흐름이 올라온 만큼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점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소프트뱅크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세 번째 경기 주니치와 야쿠르트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주니치는 이번 시즌 40경기에서 14승 1무 2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8리입니다. 순위는 낮지만 홈에서는 11승 11패로 버티고 있고 직전 야쿠르트전 8대0 승리로 분위기를 올렸습니다.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41경기에서 25승 1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도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6리입니다. 리그 1위답게 시즌 전체 흐름은 안정적이고 원정에서도 13승 10패로 준수합니다. 양팀 선발을 보겠습니다. 주니치 선발은 다카하시 히로토입니다. 이번 시즌 6경기에서 1승 4패, 평균 자책점은 3점대 초반입니다. 승우는 따르지 않았지만 직전 한신전에서 8이닝 2실점, 15탈 3진을 기록하며 투구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야쿠르트 선발은 마츠모토 켄고입니다. 이번 시즌 6경기에서 4승 무패, 평균 자책점은 2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히로시마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했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매우 좋습니다. 양팀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주니치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1무 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리입니다. 타선 기복은 있지만 홈에서는 한 번 터지면 흐름을 크게 가져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1푼 6리입니다. 최근 주니치전에서 0대8로 크게 패했지만 시즌 전체 전력과 선발 안정감은 여전히 좋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주니치가 5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나고야 돔에서는 주니치가 4승 1패로 강했고 어제 경기에서도 8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니치가 홈 맞대결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야쿠르트가 반등할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마츠모토 켄고가 시즌 내내 패가 없고 원정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주니치 다카하시도 좋은 투수지만 승운과 타선 지원이 일정하지 않은 점이 변수입니다. 이번 경기 야쿠르트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